최근에는 젊은 층의 당뇨 유병률의 증가로 당뇨성 백내장 환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뇨로 혈당이 증가하면 수용체 내 당분이 증가하고 삼투압이 높아져서 수용체의 혼탁과 팽창을 유발하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백내장보다 진행 속도도 빠르고 젊은 나이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용체 팽대가 심하면 수술 자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성모병원 안센터에 근무하는 이현수입니다. 저는 주로 진료실에서 백내장 환자와 각막 이식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망막 질환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당뇨 유병률의 증가로 당뇨성 백내장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백내장은 안구를 카메라로 비유할 때 카메라 안에 렌즈 역할을 하는 투명한 수정체가 여러 원인에 의해 혼탁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시력 저하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구조물에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눈도 노화가 진행되면 수정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변성으로 점점 뿌옇게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흡연 등 환경적인 요인도 눈의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외상이나 스테로이드의 사용, 코도막염, 당뇨 등도 백내장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의 당뇨 유병률의 증가로 당뇨성 백내장 환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 혼탁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시력 저하 없이 눈이 부시거나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하시고 백내장이 진행되면 침침하거나 겹쳐 보이기도 하고 아른아른거리거나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수정체의 중심 부분에만 혼탁이 있으면 일상적인 실내 환경에서는 이 수정체의 혼탁보다 동공이 크기 때문에 시력에 대한 불편감이 적지만 햇볕과 같이 밝은 곳에 노출이 되거나 집중해서 볼 때는 동공이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서 중심부 혼탁과 겹치게 되어 눈이 많이 부시고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심부 혼탁이 있는 경우엔 주변 환경에 따라 잘 보이다, 안 보이다 반복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로 혈당이 증가하면 수용체 내 당분이 증가하고 삼투압이 높아져서 수용체의 혼탁과 팽창을 유발하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백내장보다 진행 속도도 빠르고 젊은 나이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정체 팽대가 심하면 수술 자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인 당뇨 망막병증의 정도와 상관없이 백내장만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내장이 심하면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수정체 혼탁 때문에 눈 뒤쪽에 있는 망막증의 진행 여부와 치료 시기를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수정체 혼탁으로 레이저 광응고술이 치료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당뇨성 백내장이 초기여서 시력 저하 등의 불편감이 없고 당뇨 합병증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 6개월 간격으로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백내장이 진행이 돼서 시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하면 백내장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백내장 수술 시 양쪽 눈에 백내장이 심하거나 굴절 이상, 즉 원시나 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 자체가 시력 교정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양쪽 눈의 밸런스를 위해서 양눈을 같이 수술하시는 경우가 좋고 그 이후의 경우에는 백내장이 심한 눈을 먼저 수술하고 반대쪽은 백내장이 더 진행되었을 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 전에 미리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가 심하면 망막 혈관에서 누출과 출혈이 증가하고 망막 중심부인 황반이 붓는 황반 부종이 잘 생기며 백내장 수술 후 황반 부종이 더 악화되어 시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수술 전에 당뇨 합병증을 확인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당뇨가 심하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수술 후 당뇨 망막병증이나
황반 부종이 더 심해져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후 내과 선생님과 협진을 통해 당뇨를 잘 조절하고 금주와 금연, 식단 관리를 통해 혈당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수술 후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하셔야 당뇨 합병증의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적절한 시기에 심각한 시력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유리체내 주사나 레이저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절개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1, 2주부터 빠르게 걷기나 조깅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셔도 되고 세안이나 목욕탕, 사우나 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뇨가 심한 경우에는 면역의 저하로 수술 후 외부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높고 수술 부위 상처가 아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수루 관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는 대부분 안약으로만 감염과 염증을 조절하게 되지만 호도방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수루 염증이 심하면 스테로이드 복용이 필요한데 이때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혈당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에서 백내장 수술 후 당뇨 망막병증이나 황반무조 같은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혈당 관리와 정기적인 안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 후 수정체낭 안쪽에 있는 세포가 증식하면 인구수용체 뒤쪽에 있는 훈항이라는 투명한 막으로 세포가 이동하거나 섬유화 반응이 나타나서 투명했던 훈항이 얼룩덜룩 혼탁해지고 빛번짐이나 시력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훈항 혼탁은 다시 수술방에서 수술하지는 않고 외래에서 1분 정도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훈항 혼탁이 제거되어 바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뇨에서 백내장 발병 위험이 2~3배 높기 때문에 세심한 혈당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외선도 백내장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장시간 야외 외출 시에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비타민이나 카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이 포함된 항산화 효과가 큰 과일, 블루베리, 당근, 시금치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것도 백내장과 눈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백내장 수술 전후 안구건조증이 심하면 안구 표면을 보호하는 눈물층이 파괴되고 유리창의 역할을 하는 각막이 손상되어 시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공 눈물의 점항과 안구건조증에 대한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미세절개를 통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수정체낭이라는 투명한 주머니 안에 인구수용체를 삽입하게 됩니다. 카메라에 렌즈가 없으면 사진이 안 찍히듯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인구수용체를 넣어야 볼 수 있습니다. 인구수용체는 광학적인 특성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주로 사용되는 단초점 인구수용체는 망막이라는 카메라 필름의 초점이 하나로 이렇게 맺혀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선명하게 보이지만 근거리를 볼 때 돋보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초점 인구수용체는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모두의 초점을 가지기 때문에 돋보기 없이도 근거리를 잘 볼 수 있지만 필름에 여러 개의 초점이 맺혀져서 상대적으로 겹쳐 보이거나 퍼져 보이고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야간 운전 시 빛번짐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반면성이나 당뇨 망막증이 심한 경우처럼 카메라 필름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다초점 수정체 삽입 후에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고 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적응증이 안 됩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생활 패턴이나 안경 또는 돋보기 착용에 대한 불편감의 정도, 운전 등을 고려해서 인구수용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혼탁한 수정체, 즉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구수용체를 삽입하기 때문에 백내장은 제거되어 재발할 수 없지만 수술 후 인구수용체 뒤쪽에 있는 투명한 훈항으로 세포가 증식하여 자라 들어오거나 섬유화 반응이 나타나면 훈항이 혼탁해져서 백내장처럼 뿌옇게 보이고 시력이 떨어질 수 있기에 훈항 혼탁을 흔히 후발 백내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 백내장이 재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외래에서 야그 레이저로 1분 정도 치료받으면 바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은평성모병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